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3일 최병무 임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출석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6일 오전 10시까지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 출석에 응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뭐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다가 안 되니까 말꼬투리 하나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황당한 변명이냐 하는 건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우선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하는데 지금 제대로 털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6일 출두하라고 하는 거는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건 9일날 공소시효가 종료가 되니까 어찌 보면 서둘러서 요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해명을 해라 이런 얘기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그 수많은 의혹과 팩트들, 이 수사는 아니 먼지가 지금 수북히 쌓여 있고요, 털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뭐 수사를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말꼬투리를 잡았다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수많은 의혹의 입구에 불과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입구를 통과해서 본당으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중에 사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건이 안 되는 경우는 원래부터 혐의가 부풀려져 있거나 뭐 그런 건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고, 다만 증거를 못 잡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심증은 있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법정으로 가봤자 유죄가 입증되기가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냥 뭐 대략적인 관측이나 뭐 주변 정황만 가지고 그 재판에 넘기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자도 엄연히 어마어마하게 많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의 반발, 이것도 충분히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당이 총력 방어에 나서죠. 왜냐하면 대표니까.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사람 호위무사인 정치검찰을 동원해서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친명계죠. 정청래 최고위원, 죄 없는 DJ를 잡아갔던 전두환이나 죄 없는 이재명을 잡아가겠다는 윤석열이나 뭐가 다르냐.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진보 민주 개혁 진영에 대한 도발이다. 그래서 마치 진영 전체에 대한 도발로 이재명 의혹을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게 왜 민주당 진영 전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도발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미 그거는 친명계와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지지자들이 그렇게 뭉쳐가고 있다. 또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말은 이렇게 뭉칩시다 하는 촉구성 발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명계 최고위원들 뿐만 아니고 인터넷 공간에서 뭐 재명인의 마을 뭐 이런 거 있죠. 거기서는 이미 자, 우리 잼을 지키자. 잼이 이재명을 아마 얘기하는 모양인데, 지키자. 뭐 이런 식의 뭐 개딸들, 개혁의 딸들이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분위기를 잡고 있고요. 급기야는 어제 긴급공지라는 것이 떴습니다. 뭐냐면 3일, 오늘이죠. 오늘 서울중앙지검 근처에서 검찰 규탄 집회를 하자, 이런 웹사이트에 웹자보라고 뭐 그러더군요.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썸네일에 했죠. 이거는 오늘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 중앙지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이후에 행진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주체는 밭가리 운동본부, 개혁국민운동본부, 21세기 조선의열단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저는 다 처음 들어보는 그 본부들입니다. 조국 사태 때 보면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라는 것이 생겼어요. 개국본 이렇게 했는데 저는 처음에 개국본이라고 그래서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그게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라는 겁니다. 개처럼 막 처절하게 싸우는 거는 자기네들이 싸울 테니까 조국 당시 법무장관은 고고하게 뭐 법적 투쟁이나 뭐 이런 걸 해라, 뭐 아마 이런 의미라고 그 후에 누가 설명을 하던데, 글쎄 여기에는 공식 후원 계좌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뭐 급조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아마 앞으로 이재명 수호 이거를 계속 추진해 나가는 임시 조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재명은 죄가 없다.
정치 탄압 중단하라, 야당 탄압 중단하라, 정치검찰 해체하라. 뭐 이런 구호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당장 생각나는 게 바로 조국 사태입니다.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조국 사태 때 서초동 집회라는 게 있었죠. 그에 맞불 작전으로 이제 이른바 보수 세력들이 모였던 광화문 집회라는 것이 있었고, 그래서 나라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딱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글쎄요, 저는 갈라졌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광화문 집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지지가 훨씬 더 많았던 게 나중에 입증된 거 아닙니까? 당시에도 그랬고요. 그건 왜 그랬을까? 조국 사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의 수많은 움직일 수 없는 팩트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자, 당시에 그 인터넷 공간에서 조국수 이런 분위기가 나왔는데, 그 후에 친문 세력이 모두 달려들어서 조국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지금 현재 김남국 의원이죠. 김남국 의원이 당시 서초동 집회에 사회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식 후원 계좌도 있어서 거기에 모은 돈을 가지고 그 돈이 나중에 어디에 쓰였느냐 어쩌냐 하는 거 가지고 그 내부에서 뭐 갈등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김남국 의원이 얘기를 했고, 어찌 보면 그때 바로 그 공로로 김남국 의원은 오늘날 배지를 달은 거죠. 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를 한번 잘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카드를 접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흘간 고민을 했죠. 실제 고민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기간을 갖고서 결국은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조국 수호 서초동 집회, 조국 구속 광화문 집회, 이렇게 돼서 극심한 갈등을 일으켰고, 수많은 팩트를 부정하지 못한 채, 이걸 뒤집지 못한 채, 그건 뭐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였죠, 원래부터. 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아서 지금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요새 뭐 형 집행정지를 해준에 만해 가지고서 뭐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여하튼 살고 있습니다. 징역 4년이죠. 이제 아마 한 절반쯤 지나갔을 겁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어제 28번째 공판을 진행했는데, 그 공판에서 아들 대리시험을 봐주는 정황, 이게 뭐 그 단톡방에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또 한 번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그 당시에 뭐 대리시험 얘기는 나왔습니다만은 정말 아빠 1시에 시험 봐요. 그러니까 대기. 그래서 나는 밑에서부터 위로 풀고 너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풀고 거기서 당신은 정경심 교수입니다. 당신은 마음대로, 이렇게 돼서 세 사람이 합작으로 아들 대리시험을, 미국에 있는 아들 대리시험을 봐줬고요. 그 때문에 아들이 B+ 학점을 받았고, 덕분에 B+ 땄어요, 뭐 이러고서 아빠 엄마한테 고마워하는 그런 글까지도 단톡방에서 올라와 있고, 그게 어제 재판에 다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수많은 팩트들, 과학적인 증거들을 결국 부정하지 못하고, 뭐 조국에 대해서는 지금 1심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정경심 교수는 대법원 판결까지 다 끝났습니다. 자, 그 결과가 뭐였죠? 문재인 정부의 분수령이었죠. 만약에 조국 사태가 없었다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을까? 물론 뭐 또 역사에 대한 가정입니다만은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조국을 이재명으로 바꿔놓으면 지금 똑같은 길을 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게 이제 바로 이런 겁니다. 진행 과정이 그러니까 조국 사태와 판박이다, 이건. 자, 우선 수많은 팩트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조국 사태 당시보다 지금 이재명 사태는 더욱더 많은 팩트들이 있습니다. 무슨 팩트? 과학적 근거죠. 녹음 파일, 그 다음에 본인의 여러 가지 허위사실 유포, 거짓말, 그 다음에 객관적인 증거, 주변 사람들의 증언,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국 사태보다 오히려 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선 조국 사태와 같은 점을 한번 보죠. 이런 겁니다.
단순한 의혹을 넘어서 수많은 팩트들이 있다. 이거. 그 다음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조국도 당시에 대권주자였고 지금 이재명은 뭐 대권주자가 아니고 대권주자였고 앞으로도 대권주자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조국보다 한술 더 뜬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국이든 이재명이든 팬덤이 확실하게 있다. 조국한테는 조국 수호 세력이 있었고 이재명한테는 소위 개딸들이라고 하는 뭐 203040의 여성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런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이재명 강성 지지자들이죠. 그런 팬덤이 확실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그때나 지금이나 총력 방어하고 있다. 이거는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면서 민주당이 나설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지금 끌려 들어가. 그러니까 이재명의 늪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이거는 이재명 의원이 쳐놓은 덫에 저는 민주당이 걸렸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 이재명 덫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조금 저희 같은 사람이 조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보면 만약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조국의 덫에 조국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고 이 정도 선에서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발을 빼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대선에 임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이 늪은 우리가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쉽지가 않을 테니까 자 앞으로 5년 남았는데 지금부터 이재명의 늪으로 빠져들어가서 허우적대기 시작하면 5년 뒤의 대선도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이재명을 손절하고 대안을 찾아서 민주당이 뭐 새로운 청년 세대를 만들어내든가 뭔가 새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사실은 이게 정확한 판단이죠. 근데 이재명 의원이 놓은 덫에 민주당이 걸렸습니다.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가 조국 사태와 똑같은 길을 지금 가고 있다. 조국 사태는 끝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그 끝은 결국 정경심 구속, 조국 전 법무장관은 뭐 거기까지는 안 갈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유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뭐 유죄이고 집행유예가 될지 유죄이고 법정 구속이 될지 최종적으로 그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유죄가 나올 것은 뻔히 보이고 그 최종적인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재명 대표 사태가 지금 조국 사태는 끝을 봤습니다. 우리가 물론 조국 전 장관의 끝은 아직 안 봤지만 그것도 뭐 대략 어렴풋이 보이죠, 결과가. 그러니까 봤다고 치고 이재명 의원의 끝은 아직 안 봤습니다. 이건 지금 입구입니다. 입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한 검찰의 기소.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출두 안 할 거로 봅니다. 안 하고 검찰은 그냥 기소하고 그러면 그거는 선거법 문제, 거짓말한 부분에 관해서만 기소를 하는 것이고 본질 부분은 본당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본당은 지금 다 수사 중이죠. 법인카드 유용? 뭐 이 부분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일단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겁니다. 이거는 9월 9일 공소시효하고 무관합니다. 하겠죠? 뿐만 아니고 뭐 성남FC, 대장동, 백현동 거기다가 이번에 우일의 신도시까지 이제 그 수사에 들어갔고 거기다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 뭐 이런 것까지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제 의혹이죠. 그리고 진짜 팩트들이 드러날 거고요. 자, 이렇게 갈 건데 지금 이제 초입에 들어섰다. 그러니까 이재명 사태의 끝은 어딘지 모르겠다. 근데 문제는 조국 사태하고 지금 이렇게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집회까지. 이 집회 뭐 오늘 이제 이따 저녁 때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집회를 뭐 박지원 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니 조국 사태 때 보고 또 이러느냐
이렇게 경고를 하지만 아마 이 경고 안 먹힐 겁니다. 결국은 이재명 수호, 조국 수호처럼 이재명 수호 세력이 아마 거의 매주 또 서초동에서 집회를 가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조국 수호 문제하고 똑같은 이재명 수호의 늪으로 가게 된다. 아무도 제동을 걸 사람이 없다. 박지원 전 위원장 정도가 제도 건다고 이게 지금 멈출 사항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조국 사태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지금의 민주당, 이런 부분은 앞으로 끊임없이 화두가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반사이익은 아마도 윤석열 정부가 받게 될지 못 받게 될지. 왜 그러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 부정적 평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 반사이익을 100%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미지수가 된다. 그거는 그러면 관건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조국 사태와 이재명 사태가 다른 점. 정권의 비호 여부입니다. 당시 조국 사태는요, 문재인 정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호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하게 수사를 밀어붙였던 것이고,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건 공정과 정의에 반한다고 해서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정권이 비호했던 거고,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가 비호하지 않죠. 이재명 의원을 비호하지 않고, 그 다음에 검찰도 윤석열 검찰입니다. 사실상. 이 점이 다른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조국 사태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데 지금 정부도 검찰도 아무도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지 않는다. 그런 점이 결정적으로 다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끝도 이 이재명 사태의 끝도 결국 조국 사태처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는 뭐냐면 결국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입니다. 조국 사태 때 윤석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정경심 교수 기소해서 실형을 선고받도록 했고요.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도 기소해서 아직 1심 판결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유죄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이재명 의원에 대한 본질적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 눈에 봐도 이건 너무나 명백한 거다, 팩트가 너무나 명백하다 하는 것들이 줄줄이 드러나면, 그러면 국민들도 조국 때 그랬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 문제에 대해서 대다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또 이재명 수호 세력이라는 사람만 소수가 남고 다수의 중도 계층도 결국은 이거는 정치 보복이라고 하기 어렵잖아. 이재명 대표 이렇게 거짓말한 거는 명확한데, 또는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 회계 최고 책임자가 경기도지사인데 이걸 어떻게, 그리고 경기도 총무과 직원들 증언 이런 것들 나오고 그러면 이거는 보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그냥 공정한 법 집행이다. 국민의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결과도 결국 조국 사태와 비슷한 결과를 낳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어떻게 객관적인 팩트를 잘 찾아내서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기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객관적 팩트들이 드러나서 일반 보통의 국민들이 이거는 보복 없는 사실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거는 너무나 팩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단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압도적 다수라면 이거는 결과도 결국 조국 사태와 비슷한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다. 지금 저는 그 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 증거, 첫 번째가 아니죠. 그 결정적 증거가 바로 오늘 저녁에 한다는 집회입니다. 서초동 집회. 그래서 조국을 이재명으로만 바꾸면 이 사태는 결국
일란성 쌍둥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